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마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서면 비서실장은 국내에서 현안을 챙기는데 이번엔 비서실장까지 방미길에 나서는 등 정부는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을 점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진행 중인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도 빠지고 미국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 조율에 나선 겁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상무장관, 에너지 장관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국내에서 현안을 챙기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내일 오전 이례적으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백악관 정상회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자세한 일정은 좀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핵심인 이른바 3실장과 외교 산업 분야 주요 장관들이 총출동한 겁니다. 회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측이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국방비 증액, 관세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을 요구하며 우리 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어떤 돌발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는 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6일 새벽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 4시쯤에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의제는 이제 크게 뭐 동맹의 현대화, 경제 통상의 안정화, 그다음에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이렇게 좀 예쁜 말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 회담은 좀 살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짐을 몇 가지 봤죠. 왜냐하면 회담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찍고 대통령이 가니까 외교부 장관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갑자기 비행편을 바꿔서 미국으로 먼저 갔어요. 심지어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실은 회담을 앞두고 뭔가 협의문에 사실 초안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 막판에 좀 급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미국에 먼저 갔고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3실장 중에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를 또 다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를 봤을 때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우리 관세 협상할 때 3,500억 달러 투자할 때 이 세부 내용이 그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디테일은 논의 안 했고 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항목에 얼마씩 투자할 건지 적어와서 문서화해서 사인하자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 양반들도 자기네들 뭐 좀 해야 될 것 같을 때는 모호하게 해서 나중에 약속 안 지키고 우리한테는 선명하게 이거 정확하게 문서로 좀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동맹이 현대하고 경제 통상이 안정하지만 돈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어디다 언제까지 쓸 건지 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다 미국한테 돌아온다는 거 확실하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맹이 현대화도 뭐 지금까지보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더 우리 군을 더 많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요구를 그냥 해대는데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여당과 정부를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난 7월 말에 협상도 사실상 지금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3일부터 지금까지 25%의 품목 관세를 지금 다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관세 협상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건 이거 저건 저렇고 이렇게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뭐 국비 내교 아니네 뭐 누가 마중 나오네 이런 얘기 정말 불필요하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네. 좀 해주고 싶고 사실 지금 정계에서 그 경제계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스가로 대박이 난 거예요. 7월 예. 말에.
그런데 이 러트닝 상무장관의 라이벌격인 제이슨 무역부 대표가 지금 본인의 성과가 미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나도 계속 성과를 내야겠다. 라고 좀 딴지를 놓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가서 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그 3실장이 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비하인드 하나를 좀 비하인드 하나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알고는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확인된 얘기죠. 그 홍석현 전 중앙그룹 회장이 예. 이제 특사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특사로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미국과의 어떤 일정 조율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갔냐? 황희 국회의원이 따라갑니다. 황희 국회의원이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후문이 황희 국회의원의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트럼프 주니어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동문이에요? 룸메이트였다. 룸메이트? 네. 그래서 지금의 뭐 종용진 회장과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황희 의원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물밑에서 관계를 해서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이제 그분이 전화를 했어. 트럼프 주니어한테. 근데 트럼프 주니어 회의 들어가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 무슨 일? 왔어. 그러니까 우리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야 일단 와. 진짜? 그래가지고 비행기 띄워서 갔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둬서 그때부터 홍석현 중앙 전 회장이 또 황희 의원을 그렇게 우리 그 진보 진영에도 이런 빠이시가 있는 사람이 있다. 3실장이 간 것도 각자 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공항에서 나가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끝나고 나서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문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전해질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은 자기들에게 투자하는 거 자기들이 거의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커밋먼트, 캐피털 콜 같은 이제 그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좀 이야기가 달랐어요. 저희는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쪽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이번엔 너네 그렇게 딴소리 할 거면은 문서로 가지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렇게 발표라도 해놓고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2, 3주 시간 동안 어떻게든 미국을 좀 이렇게 달래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지금 보면은 요번에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협상 요건으로 사용할 게 국방비까지도 쓰려고 해요. 분담금까지도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5%까지 끌어올려라 GDP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한 66조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 2.8% 정도 되거든요. 거의 2배를 올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토도 그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돼요. 나토도 3%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갑자기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라, 국방비 더 늘려라. 이거 지금 굉장히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가서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 일본도 들렀었는데 일본 얘기도 잠깐 좀 전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하나 들리는 얘기가 이번에 어쨌든 뭔가를 문서화하자라는 요구가 미국 측에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또 중국과 관련된 뭔가가 중국? 뭐 국방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된 어떤 한국의 입장, 뭐 한미 동맹의 그런 입장을 좀 담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뭐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단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또 박병석 의장이 중국으로 갔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주 에이펙에 초청하는 친서를 들고 갔다. 이 소식 짧게 전하고 그제였죠. 23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일 정상이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을 했어요.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뭐 산업협력, 뭐 저출산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를요? 그러면서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사실 이제 한일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이 늘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공동 발표문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이런 문제라든지 좀 한일 간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이걸 두고 사실 오늘 아침에 다 조간 신문 보면 평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보수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한일 정상이 실용 외교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가 하면 좀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그 실용 외교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뒷전으로 좀 밀렸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민주당 시절에 뭐 위안부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뭐 협상을 위해서 좀 미룬 거예요, 뒤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거는 예.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두 가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갔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말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번 관세 협상 힘들어지겠구나. 그래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일본을 레버리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이시바하고는 관세 협상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시바하고의 관세 협상의 그 내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발음 좀 주의해 주세요. 네, 같은 이 대통령이니까 네, 이시바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일본 총리하고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알게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하게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시바가 일본이 우리나라 협상 잘하라고 그거를 다 까줄 수 있나?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이 네. 가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피해자이자 같은 동병상련에 위치해 있어요. 네. 방위비라든지 관세라든지 네. 비슷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먹혔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확 개선을 해버리면 이런 트럼프의 전략이 안 먹히는 거죠. 이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바로 간 게 일본입니다. 그 일본 간 이유가 정통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겠다. 이것을 미국에게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먼저 보여준 것도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대중 견제에 나서겠다라는 시그널을 미국에게 우회적으로 보내준 거다. 네, 이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